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르게 배우는 돈 공부 저자이며 유튜브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채널 운영자인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스콧 갤러웨이의 거대한 가속에서 제가 뽑은 명문장 12개로 여러분들과 함께 책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대한 가속은요, 지금 표지에 보셨지만 이제 표지에 그 저자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저자가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죠. 예. 개인사의 비즈니스 모든 추세가 10년씩 앞당겨졌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그전에는 이제 파라드 자카리아의 텐레슨이 올해 본 최고의 이제 코로나 이후의 미래 예측서였다면은 그거를 뛰어넘어요. 거대한 가속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 중에서 제가 뭐냐 그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네, 누구인지 아시죠? 나심 니콜라스 탈레프, 블랙스완의 저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경제교양 저자인데,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정도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또 그리고 이제 경제경영은 아니지만 심리 쪽에 좀 가깝지만 경제경영도 다루고 있고 그쪽에서도 많이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도 읽혔던 책이 말콤 글래디얼이거든요. 뭐 블링크라든지 티빙포이라든지 아웃라이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타인에서까지 이제 말콤 글래디얼의 작품은 모두 다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제가 뭐그 GQ의 그 연구판에 이 책을 읽고 추천사를 돌릴 때 던진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말콤 글래디얼은 잊어버려라. 정말 야 이것만큼 이제 대단한 찬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스캇 갤러웨이는 정말 대단한 교수예요. 예. 이제 이제 이런 제가 한번 철학적 화두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이제 작년 초부터 올 2년 동안의 시간인가 변화인가. 근데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요 바로 후자. 그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변화라는 거죠. 예, 그런 변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스콧 갤러웨이입니다. 이게 약간 젊었을 때 사진 같은데요. 지금 조금 빠진 것 같아요. 1964년생입니다. 그래서 87년에 UCLA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프로핏이라는 이제 마케팅 자문사를 창업했다가 2002년도부터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뉴욕대 경영대학원에 또 유명한 교수가 있죠. 네. 어, SK 최재원 회장이 극찬했던 너레티브 넘버스의 저자 다모다란 교수가 뉴욕대 경영대학원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회사 미국에서는 경영대학원 교수들이 창업도 많이 하니까요. 모두 프로필 외에 9개에서 설립했고 그리고 이제 UC 버클리 학스 경영대학원 등에서 이사까지 취임했던 경영과 경영학을 그쵸? 예, 둘 다 잘하는 사람이죠.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존재감에 대해서 그쵸?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은 제 사촌 처남인 서울대 교수가 이제 플랫폼 제국의 미래를 매형 꼭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읽어보게 된 그래서 정말 그 책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간단하게 줄이면요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 위에서 춤추는 필력이라고 제가 붙였거든요. 정말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이게 뭐 이기주 씨의 책도 아니고 에세이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문장을 골랐던 이유는 그만큼 통찰력에서 뛰어난 필력까지 한번 감상해보려는 의도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이제 책 바로 플랫폼 제국 구글 유튜브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미래를 이제 다룬 책이고요. 저자의 말이 이제 일종의 이 책을 쓴 의도가 되는데요. 이걸 읽어드릴게요. 비즈니스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는 운영될 수 없다. 그 때문에 나는 사업에 대해 말할 때 광범위한 사회적 스토리와 연결하고 한다. 이게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제 저자가 이제 글을 잘 쓰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독자들이 빨려 들어가는 이 방법이 되긴 하겠죠. 팬데믹이 문화와 정치의 폭넓은 흐름을 밝히고 가속화한 방법, 자본주의의 이름으로 진행된 한 세대의 변화가 정작 자본주의 체제를 훼손시켰다고 믿는 이유, 그리고 이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썼다. 내가 제시하는 사례와 분석이 미국 내에서의 경험에 뿌리를 둔 것이긴 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세계적인 것이므로 이런 통찰이 다른 나라 적절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책에 플랫폼적인 미래를 뛰어넘을 정도로 판매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1장은 빠르게 집행되는 비즈니스 판도를 이제 코로나 이후의 비즈니스 판도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 2장은 더욱 강력해진 플랫폼 제국의 미래는 바로 구글, 애플, 일종의 플랫폼 제국의 미래의 어떤 속편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존, 페이스북의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장 교란자들은 이제 테슬라 같이, 줌 같은 업체들, 그렇죠? 예.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이, 그렇죠? 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과 혁신이 기다리는 고등교육은 특별하게 이 사람이 이제 대학 교수니까 미국의 교육에 그쵸?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의견을 표출하는 거고요. 마지막 5장이 거대한 것속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책 내용을 함축하는 12개의 명문장을 첫 번째 문장은 앞부분에서 고른 건데요. 팬데믹발 위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자본시장의 회복력이다. 팬데믹에서요. 사람들이 죽어나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죽어나고 했지만 놀라운 것은 자본시장이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나 그죠? 이제 이 지수는 2배, 3배 가까이 뛰고 했잖아요. 테슬라는 10배 가까이 뛰고 줌도 10배 가까이 뛰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자본시장의 엄청난 회복력. 그렇죠? 예. 전염병을 그렇죠? 예, 전염병 때문에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더욱더 강화된 그 자본시장의 회복력. 그 자본주의에서 일부가 자본시장 주식이겠지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뽑은 문장은 이겁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경제 분야를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아마존은 점포를 집 앞까지 확장했고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거실에 가져다 놓았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의료를 비롯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비대면 경제, 컨택트 경제를 한 번 앞서서 이런 얘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런 변화의 큰 틀에서는 스캇 갤러웨이나 뭐 우리나라의 언컨택트를 쓴 김용섭 씨나 뭐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문장 이제부터 좀 갈라집니다. 세계는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이라는 두 갈래로 분리되고 있다. 세계가 지금 재밌죠? 예. 구글이나 삼성전자 진영,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프라이버시와 가치를 거래하는 대중이다. 그렇죠? 예. 그냥 대중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구글 폰은. 그렇죠? 예. 아이폰 사용자는 달라요. 499달러짜리 센서와 칩셋을 얻기 위해 1249달러의 세금까지 더 내고 한 1500달러 되나요? 그러면 프라이버시와 신분 표시라는 사치를 누리는 부유층이다. 그렇죠? 예. 애플이 얼마나 그렇죠? 예. 장사를 잘하고 애플이 소위 말하면 이제 핸드폰의 구찌로 휴대폰의 구찌로 그죠? 이제 자리를 매기로 했는지에 대한 아주 명쾌한 이제 비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궁금하죠? 스카클레이어는 이제 경영 교수고 그렇게 명제를 남겼으면은 주식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게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냐고 자주 묻는다. 답은 간단하다. 나는 규제하지 않은 독점 기업에만 투자한다. 근데 이 사람은 실은 독점 기업을 비판해요. 근데 투자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나 그렇죠? 교수로서 그렇죠?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기업이 존재하면 안 되겠지만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증기기관 시대에 제정된 뒤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빅테크는 그렇죠. 존 D 록펠러와 앤드류 카네기의 21세기 버전이다. 멋진 비유죠. 예. 그렇죠.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경제적 해자를 가진 거예요. 진입장벽이 높고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성장하는 시장에서 넘버원인 기업, 기하급수로 성장하는 기업. 미주은의 포트폴리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 명문장은 이거예요. 팬데믹을 사업적 측면에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 거다. 정말 이건 촌철살인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1번 집에 틀어박혀 지낸다. 정말 그랬죠. 2번 넷플릭스를 본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부터해서 올해 정말 대박이 났죠. 이제 곧 700달러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주식도. 3번 배우자를 증오한다. 이혼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져 보니까. 4번 자녀가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한다. 이건 특히 엄마들이 그죠. 이제 여성들이 그렇죠. 소위 말하면 커리어 쌓는데도 팬데믹은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했어요. 왜냐하면 육아를 같이 해야 되니까. 육아는 주로 그렇죠. 여성들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촌철살인이고 압권입니다. 베조스는 이혼 합의금으로 얼마를 줬었죠? 몇십 조를 줬었죠. 전 아내에게 준 돈을 30일 만에 벌 수 있다. 이게 팬데믹입니다. 그렇죠. 세계 최고의 재벌을 더 재벌로 만드는 게 팬데믹이라는 거죠.
번째 이제 페이스북과 구글 얘기도 해볼까요? 전통 미디어는 현재 다른 도전에도 직면했다. 팬데믹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부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신문이나 방송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광고주들에게 더 효과적인 플랫폼일 뿐이지만 규모가 가장 큰 광고주들까지 전통 미디어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 따라서 두 기업의 실체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며 앞으로 전통 미디어를 그리워하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구글은 여전히 더 잘 나가고 광고를 빨아들이기 전국 모든 광고의 거의 67%를 지금 페이스북, 구글이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지금 애플과 그죠 광고 그죠 앱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위기에 빠졌지만 여하튼간 앞으로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버스로 바꿨지만 잘 나가길 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자본과 부족한 재능은 카리스마 있는 창업자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자본은 많은데 재능은 부족하고. 근데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는 아닌 것 같아요. 자본도 많고 재능도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동등한 상황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창업자가 곧 자산이 된다. 일론 머스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이 넘쳐날 때는 그 누구도 재무제표를 진지하게 분석하거나 지금 같은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누가 그 회사 재무제표 봅니까? 신생기업 CEO가 얼마나 부지런히 아이디어를 내놓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같이 어떤 팬데믹이 불고 온 거품 현상, 자산 거품 현상에서는 딱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번째입니다. 테슬라 얘기예요. 테슬라는 몇 가지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스토리텔링이 괜찮은 제품과 결합되면서 다른 자동차 업들은 맥을 못 출 정도로 낮은 이자로 자본을 공급받는다.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스콧 갤러웨이는 테슬라를 인정을 하지만 테슬라의 거품이 분명히 또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땐 테슬라가 이렇게 그쵸 지난주에 애플과 아마존이 주식이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계속 고공행진으로 $1,100를 돌파하는 이 시점에 와 있는데요. 정말 그 이제 일론 머스크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팀 쿡이나 그쵸 뭐 아마존 이제 CEO가 바뀌었으니까 그쵸 뭐 그전보다 훨씬 더 강한 카리스마와 스토리텔링이 그쵸 테슬라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였던 거죠. 첫 번째는 지난 수십 년간 고등교육 분야는 그죠 점점 더 콧대 높은 태도를 취했다. 미국의 고등교육 시장이요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연 7천억 달러 시장이고요. 그 중에 400억 달러가 외국 학생들이 들어오는 그쵸 보내오는 돈입니다. 학비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어마어마한 장사를 한 거죠. 그래서 400억 달러 중에 아마 제 생각에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일 거예요. 근데 코로나19는 그 건방진 얼굴에 강한 펀치를 날릴 것을 생각한다. 그렇죠? 콧대 높은 거죠. 실제로 얼마 뭐 대학 해야 뭐 운영비, 교수 임금이 뭐 별로 돈 들 거 없잖아요. 하버드 대학만 하더라도요. 웬만한 기업보다도 많은 헌금 보유고가 400억 달러가 넘어요. 이바이어스는 특히 스포츠, 항공사, 식당, 이벤트처럼 사람들이 서로의 엇거리를 하고 나란히 하고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이는 순간 임무를 수행하는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 경험한 온라인 학습은 저도 제 작년에는 결국 줌으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버그가 많고 줌 수업 중 낯선 사람이 불쑥 들어와서 해방을 놓기도 하는 난장판이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 사람이 많지는 않았으니까요. 학부모들은 연 4만 달러의 교육비가 최악의 방법으로 쓰이는 모습을 보고 낙담했고 학생들은 생애 최고의 시간 가운데 1년을 통째로 잃었다. 올해까지 치면 거의 2년이네요. 올해는 근데 미국은 일찍 이루다 이디 코로나를 했으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하긴 했으니까 작년 얘기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미국의 교육이 이 스코킬러 교수가 볼 때는 그거예요. 이제 미국은 쉽게 말하면 교육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어받는 카스트 제도가 된 거지. 그죠? 부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어떤 기회 평등, 기회의 어떤 열린 장이 된다는 것은 그런 시점은 지나갔다는 얘기가 스콧 갤러웨이 교수의 하고 싶은 말입니다. 11번째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경제적 생산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자본주의만 한 것이 없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타고난 사리추구 본능을 수익 보상과 연결하고, 그쵸? 내가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그 돌고 싶은 본능을, 그쵸? 내가, 그쵸?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그것이 이익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인간의 창의성과 통제력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인내력, 그쵸? 올해 테슬라가 536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팔았으면 지금 테슬라가 1100달러가 넘는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통제력도 중요하죠. 인내심도. 창의성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얻기에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만든다. 이게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이에요. 그쵸? 선택권을 다양하게 갖기 위해서 경쟁하게 만드는 체제가 다 자본주의인 거죠. 마지막에 12번째는 근데 그러면서 책의 후반부에 반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규제 없는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자에게 유리한 점만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뜰 거라고 확실한다. 정말 그럴까요? 네. 그들은 미국 노동자 계급은 최근의 변형기에 남들과 똑같은 몫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0년 전이나 한 세대 전 혹은 한 세기 전보다 생활이 나아졌다는 걸 알고 안심했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 안정의 진실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2018년에는 미국인 1억 600만 명이 연방 빈곤선의 2배보다 낮은 소득으로 1억 명이 넘습니다. 이는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죠, 연 5만 불 이하의 수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1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50년, 60년 전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피부로 느끼는 빈부격차는 50년, 60년 전보다 10배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공미와 책평가에는 이제 책에는 4가지가 있다. 제가 내린 평가입니다. 흥미가 있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전체 뭔지 알 수 있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를, 그쵸? 밀레니얼 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이제 밀레니얼 Z세대까지 해서 결국 이제 21세기 이후의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4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뛰어난 분석력이 5번째로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갤러웨이 교수가 추천하는 활동, 메시지가 5개는 의외의 자본주의를 열심히 키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1. 정부를 돈 때문에 하찮게 여기지 마라.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의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어떤 팬데믹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부를 하찮게 돈 때문에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은 정부를 원한다면 서툰 정치인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아라. 이 사람은 좀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던 거네요. 그죠? 이건 약간 민주당적인 친화적인 발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3. 우리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예. 그리고 4번째는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 그리고 민간 권력, 특히 거대 기업들이 마지막입니다. 가진 권력을 제한하라. 이 사람은 플랫폼 제국의 미래를 쓰고 플랫폼 제국이 더욱더 잘 나갈 거라고 보지만 그런 미래가 그죠?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죠? 유토피아가 보다는 디스토피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권력을 제한해서 정부의 역할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기존의 경영대학원 교수들과는 시카고 학파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아쉬운 점은 딱 하나예요. 너무 좋았는데요. 미국의 중국의 팬데믹 이후에 비즈니스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분석이 곁들여졌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저는 평점 만점에 5점 만점에 5.0을 주고요. 이 책을 학생뿐만 아니라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읽을 만한 책이라는 책에서 전부 추천을 합니다. 예, 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